안녕하세요. NLL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 강의 안 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하고 7장, 이제 벡터 표현이라는 거 하고요, 감성 분석이라는 것까지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서점에 가셔서 자연어 처리, NLL,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다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배운 요 기술들을 갖고 이거를 상용화한 것들, 그 좀 GPT나 제미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GPT나 제미나이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거의 공부 다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참 허전하실 거예요. 별것도 없었네. 그죠? 예, 별거 없고요. 단지 부지하게 계산을 많이 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벡터 표현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인간에 있는 문장들을 갖다가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걸 컴퓨터 계산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는 어차피 계산기니까. 그래서 이름이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직접 설명하면서 간단히 설명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 처리, NLP의 핵심은 뭐냐면 텍스트를 갖다가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방법은 많이 있어요. 오늘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숫자를 표현을 해야 이거 갖고서는 머신러닝 같은 데 적용을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사도를 분석하거나.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자, 보세요. NLP가 숫자를 표현을 해서 그거 갖고서 뭐 유사도를 체크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뭐 분류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텐데, 그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앞에서 일곱 개 과정을 통해서 다 설명을 했고요. 그것들을 갖고서는 제품화 시킨 게 있죠. 그죠? 뭐 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품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는 요번 주하고 한 2, 3주만 해서 끝날 거예요. 이제 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요 다음 거는 그걸 활용한 쪽으로 이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뭐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칼라는 그냥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숫자, 그냥 값만 있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벡터는 이렇게 배열로 있는 거죠. 배열로. 이렇게 있는 거를 배열 2개. 이거를 값과 방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행렬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배열로 나오는 거죠. 텐서는 이런 것들이 행렬이 또 배열을 이루는 것들을 텐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용어의 정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텍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알파벳의 단위가 한 문자 이거죠. 문자가 모인 것이 벡터. 이것들이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 텐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그 데이터에는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가. 그렇죠? 스칼라. 단어를 구성하는 기억, 니은 이거보다는 가다 할 때 가다라는 게 중요하지 가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벡터를 갖다가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죠? 이거 갖다가 이제 굳이 파이썬 같은 거 요즘 많이 쓰니까 파이썬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요거 보면 이제 이렇게 배열이면 이렇게 하나만, 요건 1차원 배열 뭐죠? 스칼라. 요거는 뭐요? 2차원 배열 벡터. 그죠? 요거는 3차원 배열 벡터의 2개까지. 그죠? 요거.
요거 2차원 배열이죠. 이거는 자, 그죠? 요거 2차원 배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스칼라나 벡터나 행렬이나 텐서 같은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물리학에서는 이제 스칼라를 값만 있는 것, 벡터는 값과 방향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보고요. 스칼라는 이런 것, 벡터는 이런 것이라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렬은 이런 것. 의미는 아셨죠? 그래서 왜 벡터를 갖다가 숫자로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단어는 스칼라고요. 단어가 모여 있는 것, 아니 그 알파벳 값이 모여 있어서 단어를 구성하면 그게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벡터가 모여서 행렬이 되거나 텐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분석의 포커스가 벡터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시면 의외로 남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왜 NLL에서는 벡터를 중시하느냐? 설명해봐라. 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막 내요. 이거를 만약에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독자분께서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고, 벡터를 갖다가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벡터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자연어 처리를 하는 기본 단위가 단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랑 그러면요. 사하고 랑은 중요한 게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갖고서 이게 따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기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보면 그게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막 나는 너를 사랑해가 되면 이게 뭐예요? 행렬이나 텐서가 되는 거죠. 문장이 복잡해지면 텐서가 되는 거고 단문이면 행렬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NLL에서 왜 벡터를 중시하느냐? 왜 벡터를 숫자하려고 하느냐?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제가 시험에 내시면 내가 내면 그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 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벡터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코딩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면 아스키2 코드라는 게 있죠. 아스키 코드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A는 뭐로 하자. 예를 들면 A를 00000001로 해서 이를 A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아스키 코드집인데요. 이 아스키 코드라는 게 나오면서 드디어 컴퓨터에서 문자라는 거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이게 바로 오늘 컴퓨터 문자를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컴퓨터를 기업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됐고 쓸 수 있는 쓰게 되었다고 봐야죠. 쓸 이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날 컴퓨터의 세상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스키2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건데, 어쨌든 예를 들면 간단한 거죠. 0000, 0001. 요걸 갖다가 A라고 하고, 0000, 0010. 이걸 B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매칭시키기로 약속을 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쓰시게 되면, 예를 들면 볼게요. 여기서 보면 퀵, 브라운, 푹스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요것들은 어떻게 되죠? 요 각각에 대해서 요 아스키 값을 쭉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스키 코드 값 같은 걸 이용해서 인간이 가지는 이런 어떤 단어, 간단한 기본 알파벳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문장을 표현하는 이런 단어들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그렇게 많이 그냥 여러 개념을 설명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텍스트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스키 코드라는 거죠. 아스키 코드는 사실은
NLL에서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곳에 다 쓰는 거니까. 이런 기법도 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럼 딴 방법은 뭐가 있을까? 딴 방법도 있죠. 참 사람들 고민도 많이 했어요. 볼까요? 스니즈, 에피데믹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이 있으면요. 이 문장에서 S는 처음 나옴으로 0, N은 1, 그죠? E는 세 번째 나옴으로 2, 그다음 나오는 2도 2, 그죠? Z는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고 E는 2, 그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배치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요걸 갖다가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뭐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한 사람들이 쭉 연구해 오면서 고민했던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위치 기반 문자 수준 인코딩이다라고 한다. 뭐 이렇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 아스키 코드였고요. 위치 기반 문자 수준 인코딩 2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원핫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원핫 인코딩은요, 한 개만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죠. 원핫, 한 개만 따따따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볼까요? 단어 3개가 있어요. 3개를 원핫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는 100, 얘는 010, 얘는 브로콜리는 001로 표현하면 되죠. 그죠? 만약에 데이터라는 단어를 갖다가 원핫 인코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는 3개의 단어로 구성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D는, 여기서 보면 D는 100, A는 001, T는 010, 그 다음에 다시 A니까 A는 001. 그죠? 요 단어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요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이 3개니까 3개를 갖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CNN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예측할 때 원핫 인코딩을 해서 예측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원핫 인코딩이라는 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뽑아 하나가 제일 유망한 것이다. 하나가 핫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보시게 되면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죠? 위치로 하는 것도 있었고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죠.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원핫 인코딩을 하게 되면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어떤 어마어마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만약에 한 10,000개쯤 돼요. 그러면 그 10,000개의 단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이게 10,000개. 그러니까 10,000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핫 인코딩의 문제는 뭐냐면 다 0이라는 거죠. 괜히 시스템만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쪽 좀 문제가 돼서 이걸 계산하는 법이 나와요. 이해했죠? 좋아요. 다음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앞에서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인코딩 방법을 살펴봤다. 아스키도 레슨은 뭐 위치 기반 원핫 인코딩을 살펴봤는데 이것들은 아스키를 사용하는 거 그냥 문자를 표현하는 거라서 그냥 글로 사용하게 되고 위치 기반은 좀 별별 없어 보이고 원핫 인코딩은 좀 제법 있어 보이는데 원핫 인코딩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커지죠. 아까 말했죠. 내가 살려는 문장이 만약에 10,000개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려면 10,000개의 배열에 하나만 일일이 되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꼭 10,000개의 단어가 있다고 10,000개로 표현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또 예를 들면 원핫 인코딩은 내가 이미 설명했지만 어떤 문장에서 만약에 A라는 게 있으면 그냥 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러브가 일로 표현되는데 그 러브가 문장에서 좀 더 강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약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데 다 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좀 추가적인 정보가 더 포함되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 단어 또 단어와 단어 간의 상관관계도 좀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화된 코딩이 너무 크고 그래도 적어야 되고 말한 것처럼 같은 단어가 좀 더 뭐 사용 좀 비중 있게 사용되는 경우를 좀 숫자가 다르게 표현하면 좋겠고 연관관계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시작이자면 인베딩, 단어 인베딩이라는 콘셉트로 이제 이런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원화된 코딩을 이제 좀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자 볼게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 인베딩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단어 인베딩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처음 했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소설들이죠. 이런 소설들이 쭉 있으면 이런 소설들에 이런 단어들이 쫙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면 이제 쫙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 쫙 표현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이제 밀물꽃 피문엽이라는 소설에는 기차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운수 좋은 날과 사랑방송 이런 게 이렇게 나온다 치면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죠?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는 기차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둘이 내용상으로 비슷한 게 있을 것이다. 막걸리과 선술집이라는 단어는요, 운수 좋은 날에만 나오고 딴 데는 안 나오잖아요. 이건, 그죠? 그 다음에 막걸리과 선술집 간의 차이는 막걸리와 기차 간 차이보다 뭐 작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건 이제 빈도 기반인데 어쨌든 원화된 코딩이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연관관계를 좀 가져보려고 고민을 한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느냐.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 좀 전에 한 게 뭐냐면 back of word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TF, IDF, 카운터 팩터. 요건 이제 빈도수를 갖고, 빈도수를 갖고 하는 거죠. 요거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원화된 코딩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좀 개선한다면 어떤 쪽으로 개선하는 거냐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좀 그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는 어부가 어떤 가치가 있고 이 문장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체크할 수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이 두 단어가 어떤 연관관계가 이 문장에서는 어떤 0.7이면 이 문장에서는 0.3이라든지 뭔가 좀 그게 차이가 났으면 좋겠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어의 빈도를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앞에서 본 거를 기본 본 것도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그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내가 설명을 잠시만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대신에 이것들도 뭐는 있어요? 전체 단어가 다 나열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전체를 나열하지 않고도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없을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서 예를 들면 세계 소설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 나열되잖아요. 이거 갖다가 나열되면 세계 소설에 있는 모든 단어를 나열하면 이게 10,000개쯤 된다고 쳐요. 그럼 이거 갖다가 10,000개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너무 시스템이 너무 부담되니까 이거를 좀 압축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을 한 거죠. 그걸 워드 인베딩이라고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냐면 워드 투 백, 파스트 텍스트, 글로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리고 워드 투 백은 학습할 때 학습하는 방법은 스키그램이나 C4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단어가 10,000개 있을 때 이거 갖다가 128개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10,000개가 있으면 이게 10,000개가 돼야 되는데 이걸 여기 128개만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거기에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걸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요것은 진짜 쓰이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분께,
스키그램이나 C 보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자, 텍스트를 숫자로 표현을 하고자 하면서 만들었던 아스키, 뭐 빈도기 뭐 여러 거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원핫 갖다가 원핫에서 안 되니까 이제는 빈도를 기반으로 해보자고 해서 나온 방법들이 여기 있었고, 이거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요, 벡터가. 그래서 이거를 벡터를 줄여보자, 밀집 벡터를 써보자. 그래서 나온 게 이런 방법이 있었고, 이 방법들 중에서 워드 투 백은 이런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요걸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 이런 라지 랭귀지, LLS죠.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요. LLM은 결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요 이후에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요런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잘 모르셔도 돼요. 그 대신에 너무 모르면 무식해 보이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추가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요. 어쨌든 오늘 한 거의 핵심이 뭐냐면 문장을 벡터로 표현하는 거죠. 왜 벡터로 표현하는지, 왜 벡터냐라고 한 건 설명할 수 있어요. 벡터로 표현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쭉 설명. 이해했죠? 예,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